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징계를 내리도록 거의 강압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이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징계 사유 중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 표명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교원 노조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이자 또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서 국정교과서를 하고자 할 때 그 시책에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오히려 정치 중립의 의무 위반인 거죠. 사실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거죠. 예, 대구시 교육감께서 우리 시시각각 프로그램에 자주 좀 이렇게 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교사들 중 일부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민서 리포터 잘해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폐지가 됐지만 아직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행정처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그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네네. 그럼 아직까지 그 교사들의 행정처분 문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대구시 교육감의 인사권의 결정의 주체가 교육감이냐 아니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구 교육감은 행정처분 취소는 교육감 권한으로 불가능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앞서 그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공식 발표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 2015년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 논란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제작 기간 1년에 걸쳐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가 됐으나 내용의 편향성과 각종 오류들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폐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과반수를 넘은 67%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를 했고 전국 역사교사는 물론이고 역사학계 단체 대다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는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교사들의 시국 선언으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전국 49만여 명의 교사들 중에서 약 3만 7천여 명이 시국 선언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행정 처분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옳은 소리 했을 뿐인데 내려온 건 불이익, 인사 그렇죠. 조치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라는 지침을 내렸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두 징계를 받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옆에 있는 모니터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교육부의 징계 지침에 따랐던 곳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7개의 시도 교육청 중에서
대전과 경북, 대구와 울산 이렇게 4곳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교사들이 모두 2,300여 명, 그중에서 130여 명의 대구 교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교사 2명은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중에서 130여 명은 행정처분, 네. 그리고 2명은 견책처분을 그렇죠. 받았는데 네네.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보통 뭔가를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정처분도 이 징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행정처분, 단순히 학교장의 주의나 경고로서 앞으로 인사생의 기록에는 전혀 남지 않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 견책은 인사상의 기록에도 남고 또 6개월간 승진이나 보수 인상이 금지되는 경징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크네요. 그렇죠. 대구시 교육청은 당시 시국선언 반대 서명에 이름을 올린 130여 명의 교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교원노조 간부였던 2명의 교사에게는 심지어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이죠. 견책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130여 명이 내려졌던 행정처분 자체는 보니까 그렇게 심한 징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두 경고에 가깝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교사에게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예. 권한, 그러니까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한은요. 통상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 권한에 바뀌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서서도 얘기를 교육감께서 출연을 하셔서 그 얘기를 했던 게 남아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육부의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 교육부 지침 없이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당시에 또 입장을 네.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교육감이 입장을 밝힌 이 문제를 다시 네.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도 이미 종결이 됐고 또 징계 관련한 재판도 모두 끝이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잘못된 정책으로서 규정된 이 지금 시점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입장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는요. 곧 양심과 소신을 지킨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방송에 출연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강은희 교육감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2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다라는 것과 네. 2번째가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 그러니까 공문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강은희 교육감의 첫 번째 주장, 언뜻 보면 그 논거들이 타당해 보이지만 이면을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당시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국선언이 위법이라고 봤지만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장부터 영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과정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이 주장하는 거는 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자를 징계하라고 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뿐이다. 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위법합니다. 그 부분은 법원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이 됐는데요. 네. 지금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교육감 또는 교육부에서 봤지만 그 행위는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 여러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국선언을 이유로 한 징계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위법한 지침에 따랐다는 것이 지금 변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시정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고 따라서 지금 징계 주의 경고를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교육부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것이 강은희 교육감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부의 지침이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요.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는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 아닌 걸로 봤기 때문인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를 뒷받침해주는 헌재의 판례가 있는데요.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 의해 교과서 편찬이 주도될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만이 교재로 허용되는 경우에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 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국선언은 이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는 위법이 아니므로 오히려 교육부의 징계 지침이 위법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침에는 따랐지만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위법이었고 교육감 입장에서는 잘못된 지침을 시정할 의무가 있는데 그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위법이었기 때문에 예. 그 위법한 지침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라는 강은희 교육감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예. 주장은 살펴봤고 두 번째 주장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주장은요. 교육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역시나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또 지금 이 부분이 재판에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났거나 교육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진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하고 이런 논의가 있어서 여러 절차, 여러 가지의 경우를 다 살펴봐서 가능한지를 살펴봤는데 예. 일단 저희 내부의 이제 의견은 교육감의 권한 받기라는 결론이 났는 거고요. 그런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한 주의 경고가 위법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교육감은 자신의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을 다시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네. 교육부를 변명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를 변명 삼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권고 이후에, 그러니까 권고 자체는 그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권고가 나왔는데 네네. 교육부에서 그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는 취소하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교육부가 뭐 아무런 말도 안 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합당한 이유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교육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사들에게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교육감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사안은 교육부의 지침 없이도 교육감의 권한만으로 충분히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 16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 16호에는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공무원은 국공립교사를 말하고 지방공무원은 교육청 직원들을 말하는 것인데 국공립학교 교사 및 교육청 직원들의 인사관리 권한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앞서도 뭐 지방교육자치법도 얘기를 해주셨고 지방분권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너무 지침에 의존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종의 교육감 권한의 일부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방교육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스스로 조금 포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앞에서 대전하고 울산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지침 없이도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대구하고 경북만 이제 남았네요. 맞습니다. 울산에서는요 605명, 그리고 대전에서는 331명이 행정처분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자, 이를 취소하게 된 계기가 뭔지 저희가 교육청으로 서면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때 울산교육청의 답변이 정말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보시면요. 이번 행정처분 취소는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발이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명예회복을 위해 학교장 주의 경고를 취소했다는 것이 울산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대전교육청 역시 비슷한 이유로 교육부의 지침 없이 교육감의 권한만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인데요. 자, 그에 반해서 대구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핑계로 아직까지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럼 울산과 대전의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교육감의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뭐 어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구시 교육청은요. 교육부 핑계를 대면서 버티고 있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구시 교육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도 있습니까? 네, 제작진이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요. 전화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먼저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정교과서 진상규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그 보도자료가 공식 입장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줬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교육부 입장? 예. 일단 준비된 우리 그 자료부터 좀 더 제가 설명을 보고 해드리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보도자료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예.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하고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징계 문제에 있어 교육감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의 내용과 달리 현재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에만 맴돌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부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발표한 교육감과 협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부는 지금 본인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교육감의 재량권이지 본인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뺌만 하고 있죠. 자기들이 징계를 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판결문에 징계권자의 재량권 내지 이 재량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량권을 가진 교육감은 오히려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징계를 내렸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여기 분명히 협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를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본인들은 이행하지 않는 거죠. 교육청도 교육부도 어떤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계속 듣고자 하니까는 교육감도 교육감이고 또 교육부도 좀 미온적인 태도가 불만이다 이런 느낌 드네요. 그렇습니다. 옳지 못한 것에 네. 행동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이 사회에 높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이 교사들도 본인들의 그 양심과 용기를 내서 소신껏 발언을 했는데 네. 이렇게 본인들의 명예만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만 나왔네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교육청에서는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교사들의 양심과 소신을 지킨 명예회복을 위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이 대구와 경북 이 두 곳인데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 교육의 수장으로서 지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대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해당 교사들의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화면 상단에도 응답하라 교육감이라는 또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런 많은 어떤 약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교육감의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